메리 크리스마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다 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도 생방이고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웬 루돌프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린다면 제가 어느 정도 망가져도 되죠. 뭐. 예, 보기 좋네요. 예, 자, 루돌프도 마찬가지지만 네. 바람이 차가우면 이 피부가 갈라지고 또 너무 난방을 많이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제 겨울철에는 참 보습이 문제인데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요. 겨울철 피부를 보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기대해 주세요. 예.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레는 성탄절 아침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날씨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반짝 추위와 달리 오늘 아침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3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도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깥 활동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하늘 표정도 좋습니다.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영동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서울 등 경기 내륙과 울산, 부산에 추가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올라서 서울, 대전, 안동 5도, 대구 6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는 등 강력한 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도 알짜배기 건강 정보는 전해드립니다. 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방송인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장미화 씨가 요즘 그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김현욱 씨가 네. 루돌프 코를 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줄 알았더니 네. 빼도 여전히 나네요. 네. 감기였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기를 받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나음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마음이 건조한 여자는 아닌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아이고. 특히 이 겨울에 정말 코 땡겨. 정말 뭐 코고 이마고 뭐 안 땡기는 데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정말 누군가는 보면 촉촉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정말 밖은 춥고 안은 또 건조해서 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고 이런 분들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여러모로 맞아요. 아무튼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 오시죠. 오늘의 주제, 겨울철 꿀피부 사수 대작전. 와우. 야, 이거보다 원했어요. 원했던 더한 게 어디 거예요. 있습니까? 여성분들에게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작전이 어디 이 있겠어요? 크리스마스 완전히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민주 원장님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저 근데 건조해요. 근데 그때도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건조하고 피부 얇은 분들이 피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안으로는 당기고 저 지금 장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뭘 많이 놓고 바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세분 중에서는 저 이래 원장님이 제일 젊으시니까 피부가 제일 좋겠죠, 그래도. 젊으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나요? 그럼요. 나이랑 상관없이. 아, 그래요? 물론 나이 따라서도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게 있긴 한데요. 타고난 피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예,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 정말 예.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아요.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애린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맞아요. 차를 네. 타면 히터를 너무 틀어놔.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누가 돈만 주면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떨까요? 아 근데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알고 보면 밖에 날씨 때문에 건조해지는 것보다 네. 오히려 실내 때문에 건조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실내를 사실 밖에서 너무 춥다 보니까 너무 뜨겁게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부도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피부가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졌다면 바깥 온도보다는 오히려 실내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요즘 피부 처지는 게 옛날 같지 않더라니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 있을 때 네. 가습기를 그냥 방마다 틀어놓는 거야. 특히 겨울에 가습기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피부에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대기 때문에 많이 건조하다라고 느껴서 가습기 틀면 피부 네. 건조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겨울철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 매트 같은 온열 제품들이에요. 예? 아. 전기장판이요? 아, 의외네요. 예. 전기장판은 진짜, 아우, 집에 들어와서 이거 켜고 딱 놓으면 천국이 따로 없는데. 당연하죠. 예. 금방 따뜻해지고.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또 저희가 실험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아침부터 왜 전기장판을 준비했나 했더니 이게 다 실험용이었군요. 예. 그러면 늘 불안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뜨끈뜨끈한 거 좋아해서 전기장판에 등을 지진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 네. 쓰시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도보다도 사실 훨씬 더 높은 고온으로 해놓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피부 속 수분이나 아니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자,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게 예. 사실은 이 제작진이 네. 전기장판이 어떻게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한 7, 8시간 전부터 이걸 좀 틀어놓고 그렇군요. 이 안에다 뭘 좀 넣어놨다고 합니다. 예. 뜨끈뜨끈하죠? 예. 눕고 싶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이제 작은 전기장판을 썼는데 네. 이거보다 한 2배 아이. 더블 사이즈 정도 되는 거에 네. 누우셔가지고 이제 몸을 지지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파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간이용이에요, 가게에서 간이용. 간단하게 예, 쓰시는 간이용인데. 거고. 예. 아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놨어요. 예. 여기 뭘 이제 넣어놨을까요? 전기장판 온도가 보통 한 40도 정도 되잖아요? 40도 넘기도 하죠. 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럼요. 예.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게 딱 네. 보면은 이거 뭐예요? 삼겹살도 넣고요. 어허. 어디? 아유, 식빵도 있고요. 예, 다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보여줘요. 달걀도 있고. 있고요. 예, 예. 그렇군요. 아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요, 예.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걸 아유. 알려드리고. 자, 먼저, 식빵 어떻게 됐을까, 식빵. 자, 지금 7시간, 8시간 그러니까 이게 쳐놨을 식빵이다, 때인 식빵. 거죠? 여기서. 네. 우리가 식빵 그러면은 이게 보송보송하고 딱 뜯으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운 식빵 같으면은 쫙 찢어져야 되죠. 닭고기 그렇죠. 찢어지듯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네. 닭고기 찢어지듯이 찢어지는지를 네. 한번 볼게요. 어머. 아, 벌써 말라갖고 얘는 이렇게 자르는 게 더 빨라. 아이고야. 그러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아이고야. 뜯어지지? 이 소리,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지금 7시간, 아니, 8시간이죠? 식빵에서 금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가지고 지금. 근데 야. 식빵을 원래 이제 실온에 네. 두면은 그렇죠. 굽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쭉 찢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식빵이 이런 상태가 되면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지금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수십 번 하고 있는데, 그죠? 딱딱하게 굳은 예. 엿 같은, 죄송합니다. 엿. 아, 엿이 왜요? 예. 그러니까 엿을 쪼갤 때 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세상에. 접었다 폈다 하면 딱 끊어지잖아요. 딱 그 상태네. 아니, 이게 지금 아직도 찢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심각하네요. 야, 이게 무슨 이렇게 일이야. 식빵이 단단해진다. 근데 네. 질겨지는 거죠. 우리 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밤새 한 7시간, 8시간 주무시잖아요. 네네네. 저렇게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시면 피부 속의 수분도 저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네. 똑같이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어머, 예. 얘 어떻게 내 피부처럼 쪼글라졌어. 그러니까. 예. 세상에. 자, 일단 이 전기장판을 제가 한 8시간 정도 켜놨다라는 게 네.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예, 우리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밤사이에 미리 7시간, 해놨던 8시간 자잖아요. 달걀. 오. 자, 와. 야, 이게 놀라운 게 이거 보세요. 흰자가 여기 흰자가 하얀 거 익었죠? 익었잖아요. 예. 아. 익었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익었다는 사실은 게. 요 정도 상태의 걸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죠? 완숙보다는. 드릴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완숙보다는 약간 반숙 상태가 좋은데 얘는 반반숙 정도 된 거예요. 야. 그리고 노른자도 보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른자가 이제 퍼지지 않고 맞아요. 형체를 유지하고 있고 야. 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좀 굳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익었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피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지금 저 흰자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단백질이 변성돼서 그렇죠. 그런 단백질이죠. 거거든요. 예.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도 단백질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0도 정도의 온도에 계속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 같은데 우리가 바로 닿으면 확 뜨거운 느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알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네. 이런 40도 정도의 전기장판에 쭉 오래 노출이 되는 걸 저온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온 화상은 고온 화상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통증이나 물집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본인은 이제 쉽게 그냥 간과하고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가 쉬운데 네. 사실 저온 화상은 직접적인 통증은 없지만 처음에는 이제 발적, 빨갛게 일어나고 가려운 증상이나 뭐 좀 따가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저온 화상도 심해지게 되면 색소 침착이나 세포 손상이 남아서 이제 영구적으로까지 흉이 남을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는 게 좋죠. 자, 저희가 마지막에 삼겹살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거의 다 언빌리버블이다, 익었어요. 언빌리버블. 야. 진짜 거의 다 익었잖아요. 위에 빨간 지금 부분만 이렇게. 빼놓고는.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보세요. 제가 손으로 만졌는데 물론 이 말랑말랑하지 상태로 않아요. 우리가 먹을 때는 삼겹살 먹을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구워야겠지만. 그렇죠, 삼겹살을. 놀라운 거는 아까 달걀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요 피부 닿는 부분이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쵸. 민혜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온 화상.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게 나한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왜 뜨끈뜨끈하니 좋다. 근데 그게 네. 마냥 좋아할 것뿐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전기장판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걸 보니까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갑자기 왜 우리 뜨겁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 드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똑같이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너무 높은 온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겨울철에 핫팩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네. 붙이기도 하고. 그런 핫팩도 핫팩은 사실 핫팩 온도 혹시 아세요? 저는요, 네. 바깥쪽에서 방송할 때, 네. 아까 그 김혜영 기자 야외에서. 같은 경우. 예, 야외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등 쪽에다가 쫙 붙이고 하면 맞아요. 네. 뜨끈뜨끈하긴 한데, 네. 야, 요게 어느 정도에는 목 같은 데 하잖아요. 네. 뜨거워가지고 하다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요. 그죠? 밀려고. 특히 저는 자다가 이 배에다가 붙이고 잤더니 네. 지금도 약간 화상이 남아 있어요. 아, 실제로요? 예. 아, 잘 때는 얘가 못 느끼고 자니까 예. 그냥 처음엔 뜨거워서 좋다 그러고 잤는데 일어나 네. 보니까 뿔긋뿔긋하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온 네. 화상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게 아직도 보통 있거든요. 핫팩 온도가 네. 평균 한 4, 50도 정도 올라가고요. 왜 군용 제품 있잖아요. 네. 군용 제품은 70도까지 올라가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온 화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맨살에 붙이시는 건 사실 좀 삼가하시는 것이 맞아.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피부 얘기를 하면서 네. 저온 화상도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바깥 온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피부가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뜨거운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예. 이쯤에서 우리가 겨울 피부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촉촉해지는지 그거 좀 빨랑 알려주세요. 자, 방법은 수분 크림 아닐까요? 수분 크림? 네.
어떻게 한 돈 1,000만 원어치 살까? 네. 근데 수분크림은 정말 1년 내내 바르는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수분크림으로도 부족해서 부족해요. 페이스 오일 많이 섞어 바르시거든요. 네네네. 이런 게 저는 좀 한 도움이 되지 8가지를 발라봤어요. 예. 너무 당겨서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하니까 한 8가지가 되는데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실험을 준비해봤어요. 써봤어요. 아, 그럼 저도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실험맨이네요. 거의. 자. 아니 우리가 사실 생방 중에 네. 이런 실험들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실험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토스트기하고 여기 식빵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예. 요 식빵을 구워서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굽는 거와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분크림 하고 페이스 오일을 섞어서 바르는 거와 수분크림만 바르는 거와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정말? 토스트 케이크를 바른 다음에 굽는다면 이야. 과연 그 표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와. 토스트기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단한 실험이에요. 자, 일단 요 하나는요. 네. 여기 섞을게요. 요게 이제 페이스 오일이죠? 네. 요거하고 네. 수분크림하고. 아, 2개를 섞어서. 네, 섞어가지고. 네. 참 제가 네. 남자인데 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손놀림이 익숙죠? 아니, 저기 샵을 예. 한 25년간 운영하신 분 같아요. 괜찮죠? 손놀림만 봐서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두 가지 섞어서, 그죠? 보통 이렇게 쓰시죠? 그럼요. 예. 이거를 뭐, 먼저 바르고 늦게 바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네. 자, 요 빵에다 식빵에다. 한번 발라보겠다는 거죠? 식빵에다가. 예. 예. 이거 지금, 요 식빵은 지금. 그냥 굽기 전에. 그렇죠. 그 아침에 산 생식빵인 거죠? 생식빵이에요. 네. 예. 요거는 2개를 같이 섞었습니다. 이렇게. 네. 섞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네. 하나는. 자. 바쁘다. 네. 요것만. 아, 수분크림만. 네, 수분크림만 네. 이렇게 발라서 자, 2가지를 구웠을 때 우리 얼굴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가 오늘 어떤지를 재밌어요, 실험이. 그러니까 하나는 긴장된다. 수분크림만 식빵에 저희가 발라봤고, 네, 긴장돼. 하나는 수분크림과 페이셜 오일을 섞어서 그렇죠. 같이 한번 발라봐서 자,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것이 더 촉촉한가.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넣은 게, 예. 요쪽 게 예. 2가지 한꺼번에 마른 거. 아, 두 가지 예. 한꺼번에 바른 거. 요게 이렇게 놓을까요? 밑으로? 네. 이렇게. 그래야지 자. 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게 2가지를 바른 거. 오일하고 수분크림이 섞인 거, 얘는 예. 지금 요거는 수분크림만 바른 거. 예. 예. 2가지를 놓을게요. 눌러보는 거죠? 자, 누른 것 같아요. 제가 누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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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2가지 다 올라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식빵만 미리 구웠습니다. 아하. 네. 아무것도 구우면 바르지 않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식빵이죠. 되죠. 그렇죠. 그리고 딱딱해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예. 딱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토스트기에 구웠을 때의 식빵 그렇죠. 모습이죠. 벌써 이제 약간 갈색 빛깔 네. 나는 게, 아, 얘는 딱딱하죠. 구웠구나. 이걸 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아유, 그냥 노릇노릇하네요. 먹고 싶네. 바삭바삭하죠. 예. 이게 이제 피부라고 하면 엄청 건조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먹을 때 식빵은 맛있지만. 예. 지금 이미 여기 예. 겉은 딱딱해요. 예. 이쪽은. 소리부터 예. 바삭바삭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 어. 자, 우리가 참 식빵을 먹을 때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네. 이 이걸 피부 가지고 대용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이렇게 네, 정말 우리가 손만 실험할 수 갖다 대도 있다는 가루가 떨어지고 네. 소리가 쩍쩍 나네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가 네. 피부과에서 이런 실험을 하진 않죠?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네. 예, 아주 그 재밌는 실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피부가 가장 촉촉할지를 지금 네. 보여드리는 실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분크림을 바르면 촉촉하지 네. 않을까? 아니면 페이셜 오일을 바르면 네. 더 촉촉할까? 네. 아니면 2개를 섞어서 동시에 하면 바르면 어떨까? 예.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예. 이 토스트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맛있는 냄새 네. 나네요. 열이 나오네, 열이 나오네. 뜨거워요. 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요쪽이 예. 요쪽이 아까 네. 수분크림만 발랐고, 그렇죠. 요쪽이 2개를 다 바른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수분 측정기가 기억하고 왔군요. 계셨다가 예. 오늘 그러면- 실험이 많네요. 예,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분크림을 바르고 페이셜 오일을 아까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같이 바르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바른다면 전에 바르는 게 좋은지 시기까지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페이셜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제 그 기름막을 형성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보습을 먼저 하고 네.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막을 이제 소위 말하는 뚜껑을 씌우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은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네. 오일을 바르는 게 맞고요. 네. 이 오일의 특징 자체가 이제 보습을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네. 이런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크림보다는 건성 피부에서 보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얘가 왜 안 나오죠? 시간이 됐다. 됐다. 어우, 깜짝이야. 됐어요. 예. 자, 뜨거울 수도 있는데. 어우, 뜨거. 뜨겁죠. 예, 요게 아까 수분 크림만. 수분 크림만 바른 수분 상태죠. 크림만. 아니다, 글씨를 써놓을 걸 그랬네. 네. 수분 크림. 그것도 되게- 빼보세요. 되게 촉촉해 그것도 보여요, 빼보세요. 느낌이. 예. 자,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안 발랐고, 여기는 딱딱하고,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수분 크림과 페이셜 이렇게. 오일을 예. 바른 상태인데 자. 지금 이거 보세요. 네. 굉장히 부드럽죠? 촉촉하고. 네. 어머, 여기는 신기하다. 버터를 바른 것처럼. 네. 네. 그래 보여요. 네, 굉장히 촉촉하죠? 네. 그렇죠. 예, 요거는 어때요? 두 가지가 비슷한데요? 두 가지가 비슷한데, 아, 잘못했나요? 아니, 두 가지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일단 수분 크림만 바른 게, 네. 요게 더, 물기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 수분 그럴 수는 크림이라서 있어요. 그런가? 네, 그냥 그 수분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수분이 사실 금방 날아갈 수 있고 맞아요. 이쪽은 그 수분 위로 막이 형성돼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잠깐만요. 네. 뒤쪽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네. 이쪽이 좀 더 부드럽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네요. 앞쪽은 지금 수분 크림만 한 곳이 더 촉촉하다고 느꼈는데, 네. 뒤쪽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아. 뒤로 돌려서 만져보니까 여기도 딱딱하고, 네. 두 개를 섞은 곳은 약간 더 말랑말랑. 맞아요. 그러면 그죠? 그 뒤쪽이 네. 우리 피부 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은 게, 네. 훨씬 보습이 잘 되는 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렇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 자체를 맞춰주기 네. 때문에 예. 네, 둘 다 같이 보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네. 언뜻 만지면 이 수분 크림만 바른 게 더 촉촉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촉촉해요. 그 느낌이 달라요. 이분이 예, 오일까지. 손끝이 네. 예민하시네. 왜냐면 예. 이거 너무 관심 있거든요, 여자들은. 네. 제가 수분 크림 정말 겁나게 많이 발라봤는데 조금 지나면 날아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발라. 근데 신기한 건 일단 둘 다 토스트기에다 구웠는데 네. 그 부분이 촉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러니까 우리 그냥 수분크림 바르면 에이 보습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수분크림 바르면 이렇게 뜨거운 열 속에서도 내 피부를 보호한다는 게 맞아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만으로도 신기하네. 그러게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아까 추혜정 씨가 네. 예, 물어봤던 거. 네. 피부에 미치는 영향. 아하. 요것도 제가 준비해 그것도 봤다는 실험이 거 되나요? 네. 와. 이번에는요. 우리는 뭐든지 제작진이- 다 실험이 됩니다. 제작진이 지금. 대단하다. 네. 예. 돼지 껍데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돼지 이제는 껍데기예요? 식빵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돼지 껍데기를 예. 나오. 확실하게 이번에는 우리 피부와 똑같은 돼지 껍데기를 예. 예, 먹는 게 아니라 피부를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요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수분 측정기 그래요. 준비가 돼 있고 안 바른 거, 네. 수분 수분젤. 크림만 바른 거, 수분 크림과 오일 오일을 바른 섞어서 거. 바른 거, 네.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덮은 거, 네. 오일을 바르고 수분 크림을 이야. 덮은 거. 야, 디테일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글씨 좀 잘 쓰지. 예. 자, 그러면 시청자는 일단,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읽으니까 지금 알지. 일단 이제 말씀만. 안 바른 거, 아무것도 안 바른 돼지 껍데기부터. 그냥 일반 피부. 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분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깜빡인 다음에 켜서. 켰어요. 그 다음에 네, 누르면 이제 위에 눌러봐야죠. 측정이 됩니다. 네. 요게. 자, 측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 나왔어요. 자, 아예 바닥에 놓고 하죠. 네, 나왔어요. 몇이 나왔어요? 자, 61점이 27.5. 네. 61점이 27.5. 누군가 적고 예. 있나요? 네. 갓 세수한 상태. 아. 예, 갓 세수한 상태. 네. 자, 61점이 27.5 보이죠? 예, 이렇게. 갓 세수한 상태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 딱 씻고 점점 바로 나온 건조해지겠죠. 거죠? 예.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수치가 중요합니까? 27.5가 중요한가요? 61.2가 중요한가요? 예. 유수분인 거죠. 네, 유수분? 수분 밸런스라서 두 가지를 다 체크를 네. 하셔야죠. 아, 61점이 27.5. 네. 적어주세요, 제작진. 우리가 까먹으니까 많아서.
61점이 자, 27.5. 일단 이제 갓 씻고 나온 상태가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 크림만 발랐을 때. 수분 크림만 발랐을 네. 때. 여기다 놓고 한번 재볼게요. 예. 자. 자, 아유, 이것도 오래 걸려요. 자, 수분 크림만 발랐을 때. 네. 참 대단해요, 우리의 자, 신정씨는. 나왔습니다. 크림 바르고 두 와우. 시간이 85.7, 어. 38.5. 오, 아까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어. 85.7, 38.5. 요게 크림 바르고 2시간 후라고 합니다. 아, 예. 85.7, 38.5. 네, 수분 크림만 발랐을 때. 유지가 된 거죠. 네, 얼른 그러니까. 끄세요. 이제 예, 또 해야 되니까. 자, 저희가 지금 세수하고 나온 상태에서 예. 수분 크림만 했더니 많이 올라갔어요. 또 깨끗하게 닦은 그죠? 다음에 해야 돼요. 이거 자,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수분 크림과 오일을 섞어서 발랐을 섞어서 때. 발랐을 때. 예. 아까 우리가 토스트기에다가 실험했을 때 두 가지 섞으면 효과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랬죠? 과연? 자, 요거는 수분 크림과 얼마나 나올지. 오일을 발랐을 수분과 오일을 동시에 섞었을 때. 예. 자, 피부과 전문의도 긴장하고 보는 예, 자, 그런 너무 실험입니다. 긴장돼요. 75에 33.7. 방금보다 더 올라간 거죠? 아니죠. 비슷하거나 비슷한 조금 거죠. 떨어진 75에 33.7. 조금 그거보다 떨어졌는데 아까 80대였으니까. 그랬군요. 그거는 이제 수분 크림을 바르고 네. 좀 듬뿍 바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고 이제 두 가지를 발랐을 때 이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네. 걸 말씀을 드렸고요. 유수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중요한 게 네. 수분 먼저 바르고 오일을 바르냐, 오일 먼저 바르고 수분 바르냐. 이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수분젤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랐을 때. 그렇죠. 수분을 바르고 네, 수분 오일을 크림을 발랐을 바르고 때. 그 다음에 오일을 발랐을 때. 자, 어떨까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와우! 와우. 94.1, 42.3. 오. 지금까지 가장 높은 네. 조합. 그렇죠. 94.1, 42.3. 네. 자, 수분 야.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랐을 때. 예. 지금 자, 이렇게 나온 과연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냐,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5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은요. 예. 오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땐 어떻게 네. 나올 것이냐.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게. 돼지 껍데기를 놓고 저희가 예. 예, 마포도 아닌데 제가 구워 먹지 않고. 네, 마포도 아닌데 돼지 껍데기를 예. 놓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랐을 때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오일을 바르고 네. 수분을 발랐습니다. 이번에 순서를 좀 바꾼 거꾸로 거죠. 한번 이게 해봐요. 지금 아까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제일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네. 먼저 수분을 바르고 오일로 층을 덮어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김 원장님, 다행입니다. 82.9, 37.4. 이야. 확실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네. 수분 크림을 바르고 오일로 한번 층을 덮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유지하기에 적당하다라고 지금. 아니, 그걸 하기 야, 위해서. 저거 지금 다 적어주셨네. 또 친절하게 제작진이. 이야. 예, 비교해보세요. 안 바른 거, 수분 크림만 바른 거, 수분과 그렇죠. 오일을 섞은 거, 그리고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오일을 바르냐, 네. 오일을 먼저 바르고 수분 크림을 바르냐. 아하. 에 따라서 이렇게 이 시간에 생방송률에 돼지 껍데기를 측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야, 네. 대단하다. 예, 근데 저희가 실험하면서 저희도 긴장을 했지만 대단한 건 효과가 입증이 되네요. 맞아요. 네. 진짜 제 말이 맞죠. 저 피부과 전문입니다. 전문이었어요. 오늘 이분이 전문이라고 또 우리가 밝힌 거야. 아니 사실 저도 되게 이론적인 순서랑 다르게 나올까봐 정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론적인 거랑 같이 나왔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수분 크림으로 보습을 해준 후에 네. 이제 막을 형성해서 말 네. 그대로 이제 뚜껑을 씌우는 게 기름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막을 씌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섞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 씌우고 물 부으면 당연히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막을 먼저 형성한 후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네. 이런 것을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 마스크팩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난 후에 띈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페이스 오일을 한두 방울만 발라주시면 네. 이제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팩의 효과를 2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커지셨어요. 저 아까.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 저는 반대로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당기니까 오일 먼저 넣어주고 맞아.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막 크림을 발랐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네. 이제 네. 앞으로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네. 페이셜 오일도 종류가 굉장히 맞아요.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코코넛 오일도 있고요. 네. 맞아. 뭐 네, 일단 뭐, 아로마 오일도 네. 있고. 맞아요. 예. 이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일에 따라서 다르냐 이거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오일이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잘못 바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건성 피부, 정말 너무 당기고 힘들고 건조한 분들은 일단 강하게 보습이 되고 그게 오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올리브 버진 오일을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올리브 버진. 네, 그리고 정말 건조하신 분들 중에 되게 가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네. 막 밤에 막 정말 피날 정도로 긁으시는 분들 아유야.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항소양 효과, 가려움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몬드 오일을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남자들은 말이죠. 근데 지성 예. 피부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막 안 그래도 유전인데 기름을 갖다 더 들이부으면 이거 막 번들번들거리고 참 참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남성분들 네. 피부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이미 유분이 좀 충분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피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공을 막지 않고 좀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유분이 많다 보니까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또 발생을 하기가 쉬워서 네. 이런 분들은 모공을 안 막도록 그 식물성 오일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캐모마일 오일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올리브 버진 오일 같은 경우도 식물성 오일에 속하고요. 네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미네랄 오일이거든요. 네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선택하시려면 미네랄 오일보다는 천연 식물성 오일로 가시는 게 낫죠. 그렇군요. 네. 야, 뭐 콩기름, 참기름도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 보통 왜 우리가 왜 지성과 건성이 섞여 있다. 네네. T존 부위는 조금 기름기가 많고 나머지는 건성이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향은 복합성. 그럼 맞아요. 뭘 쓰면 좋을까요? 네, 사실 복합성 피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화장품을 2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T존 따로, U존 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부지런하다. 하나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면 아무리 복합성이어도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내 피부가 그래도 건성에 더 가깝다면 아몬드 오일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복합성이지만 번들거림이 좀 있고 가벼운 텍스처를 원하신다면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간혹요, 이 오일을 쓰니까 수분 크림 정도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저희가 그래요? 유수분 밸런스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 네. 유분과 수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하시더라도 수분 크림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가서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왜 뭘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혹시 네. 수분 크림도 바르는 요령이 있을까요? 수분 크림 사실 어떻게 바르세요? 그냥 손으로 해서 두들기죠. 네. 저희도 예를 들어 토너 바르잖아요. 네네네. 남자들도 발라요. 저희도 얘기를 그러세요? 그냥 손바닥에 뿌려가지고 탁탁 네. 타닥타닥.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고 다 눈에 보여줘서. 네. 사실 수분크림 일반적으로 다 손으로 바르시잖아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두드리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여기서 흡수를 더 높이려면 화장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 화장솜은 우리가 스킨 바를 때만 그쵸. 사용하지 네. 크림 바를 때는 네.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크림 바를 때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네네. 제가 얼마나 흡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했어요, 저희가 실험을. 오늘 정말 삼겹살을 야, 아니 이번에는 껍데기는 색깔이 아까 피부로 쓰고 네. 요거 이제 껍데기 위층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 지금 색깔이. 삼겹살이에요? 네. 오. 근데 드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염색을 한 오일을 그 수분 크림을 바른 건데요. 네.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 그냥 발라놨을 때 돼지 껍데기이고, 예. 이거는 지금 보시면 솜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덮여 있을 때, 예. 네. 그 지금 차이점을 시청자가 보시면- 보시기에 네. 왼쪽에 있는 거. 네. 요게 한번 지금 들어봐 살짝, 드릴게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 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덜 파란 것이 손으로만 그냥 수분 그렇죠. 크림을 네. 발랐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파란색 물감이 네. 깊이까지 안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서 예.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흡수가 네. 됐는지인데요. 네. 보시면 이거는 그냥 밖에서 약간 흐른 것 같고 예. 화장솜을 이용한 부분이 훨씬 더 깊이까지 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얘는 있습니다. 완전히 파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예. 그 차이점은 이 화장솜이 아무래도 올려져 있으면 네. 그만큼 피부와의 컨택 시간도 길어지고 네. 이 화장솜이 밀폐요법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가 훨씬 더 마스크팩처럼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네. 화장솜이 더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 아니요. 네. 그래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막을 형성해주는 개념이라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 원장님이 얘기해도 그냥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오늘은 믿음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화장솜을 계속 올려놓고 있나요? 한 10분 정도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10분 정도를 듬뿍 떠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하고 그냥 떼시면 됩니다. 그다음엔 떼어내고. 그러니까 이거 촉촉하면 좋은데 몸이 이제 건조하면은 사실 피부 자체도 보기 싫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피부에? 그렇죠. 가렵고 피가 나고.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얼굴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수분크림이나 페이셜 오일 같은 예. 거를 쓰면서 많이 케어를 하시는데 네. 몸이 건조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특히 나이 드신 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조성 피부염이 와서 가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조금 더 심해져서 많이 간지럽고 긁을 때 피나고 각질이 위에 막 올라온다면 예. 피부 건선을 의심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예. 그 건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많고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는 증상이 좀 완화가 됐다가 네. 해가 짧고 춥고 건조한 겨울이나 가을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마무리로 우리 김민주 원장님께서 한번 겨울철 네. 건조한 피부를 잘 유지하고 보습하는 방법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추운 겨울에 뭐 온도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온도를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네. 보습은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하시는 아하.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이 가는 김민주 원장님. 역시 더 믿음이 가는 민혜연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법 시간이고요. 우리 장미아 씨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오수진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자 오늘은요 네.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주부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1년간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잘 감싸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네. 얼마 안 되지만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휴대폰으로 네. 예, 그냥 커피 한 잔 띵동. 기프티콘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참 요즘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꼴랑 5,000원인데 네. 그거 뭐 다시 보낸 거 취소시키기도 그렇고 네, 네. 정말 이 5,000원짜리 기프티콘도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네. 이게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나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참 정없다. 그런 적은 어때요? 5,000원인데. 그러니까. 예, 그 소액의 기프티콘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그것은 그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명 그 김영란법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네. 금품 등을 이제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또 그 사례라든지 네. 의뢰, 부조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상시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 따라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3만 원 이하는 괜찮은 거 네. 아닌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사유에서는 음식물 식사 접대 경우에는 3만 원, 예. 그리고 어떠한 선물인 경우에는 5만 원, 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5만 원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특히나 선물 등의 경우에 농수산물이나 그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도. 예, 지금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도 고려를 그렇습니다. 해야겠다. 법의 조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 관계와 네. 그리고 어떠한 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행할 수 있는지 이 네.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자녀 상담하러 학교를 가면 사실은 빈손으로 가기는 너무 맞아요. 실례라고 적잖아요. 생각을 실례인 했죠. 것 같기도 하고 예의상 좀
어긋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료수 같은 걸 사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도 그러면 안 되나요? 맞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경우도 역시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고 아유, 지도하시는 분이시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예. 특히 또 이것은 뭐 대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박스로 사가가지고 네. 자 선생님들 하나씩 드세요. 담임 선생님만 빼고요. 이것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우리나라 바에는 안 정서에는. 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 아닌 건데 네. 좀 난처하실 수 있다는 그러겠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년이 끝나면 선생님께 선물을 하거든요. 네. 예. 항상 끝나면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제가 뭔가 청탁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네, 네. 학년을 다 마친 상태에서 너무 감사한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네, 저는 네,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학년을 끝내고 네. 선생님께 뭔가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는데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네. 아, 그래요? 그 학년을 다 마치고 종업식이라고 하죠. 네. 더 이상 그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 경우에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액의 범위 내인 네.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아. 혹시 그 선물이 농수산물이거나 그 농수산 가공품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학년은 다 마쳤는데 네. 뭐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시 제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아. 그 학생을 또 지도하고 담당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서 이제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아이고, 내가 뭘 잘못 줬네? 다시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마음 대 마음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그 부분이네요. 교과 담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선생님 입장에서 혹여나 해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 현재 담임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싫으시니까. 그렇죠. 네. 고사를 하시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좀 이해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음료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축의금 같은 경우. 그 경우는 그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처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결혼을 학기 중에 한다거나.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네. 하셨다. 아, 예,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담임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교나 부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렇지. 성적 등의 그런 그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 예, 부조 특히 안 돼요? 축의금마저도 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경우 좀 애매하다. 왜냐면 예. 이 담임쌤이 예전에는 담임쌤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나랑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내셨어. 아. 그럼 우리는 이제 품앗이 개념이니까. 그럼요. 담임쌤이 된 맞아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내면 안 되네. 네.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이 학기를 굳었네요. 마치고 그 예. 감사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렇군요. 본의와는 상관없이 돈이 굳었네요, 어쨌거나. 자, 이런 경우는 예. 어떨까요? 한 사람만 그렇게 선물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학생에게 뭔가 이득이 갈 수 있다는 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네. 학부모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돈을 십시일반에서 거둔 거예요. 아. 그래서 함께 선물을 샀어요. 모든 괜찮다. 학부형들이 네. 공평하게. 그러면은 뭐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학부형들이 다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하는 경우에도 네.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시. 이야, 그렇군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에는요, 저희끼리 한 500원씩, 맞아요. 1,000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네. 선생님 뭔가 작은 선물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스승의 날이 학기 중에 있죠. 네. 네. 학기 중에 담임 선생님께 하는 경우에는 사교나 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청탁금지법에서는 어떤 그 지급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학기 중에는 조심하셔야 하고 네. 학기를 다 마치고 다른 학년이 된 다음에 아, 감사 선생님 인사를 그동안 전하는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는. 것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친구가 시청 직원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공공기관 직원은 경조사비 5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친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보통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깨복쟁이 친구라고 사투리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배꼽 친구도 있고. 중마고라고 예. 하고. 예. 이런 경우는 너무 친한 친구예요. 이런 걸 다 예. 떠나서.
한 20만 원 내고 싶어요. 보통 이런 경우 30만 원도 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청탁금지법에 예외적인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요. 네. 아주 절친한 친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의 범위 이상으로도 네. 20만 원 아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공직자인 경우에는 1회의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아이고야.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 그러면은 나랑 지금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너무 친해. 아까 네. 얘기한 어려서부터 친구야. 네.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 예외 조항이 있었죠. 아하. 경조사비는 5만 원이었고 네. 경조사비를 대체하는 화환이나 조화의 네.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범죄가 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청 직원 친구가 만약에 계약직 직원이다. 야, 이럴 자세하게 경우에는 들어간다. 또 네, 네. 계약직인 경우에 행정기관에서는 무기 근로자 그리고 또 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네. 공직자 등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다만 그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더라도 직접 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 사돈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1차, 2차 하고 싶은데. 야, 우리는 저 공무원이고 하니까 1차는 내가 사고 2차는 저 사돈이 사고 합시다. 해서 1차 3만 원, 2차 3만 원 해서 6만 원. 이 안에서 사돈끼리도 그냥 조촐하게 먹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사돈도 사고 저도 사는 경우죠. 네. 네. 지금 청탁금지법상에서 금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금품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도 사고 사돈도 사는 더치페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더치페이인 것이 인정이 되려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네. 네. 그 외에도? 예, 그 외에도 이제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사돈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뭐 그 사돈의 지금 업무가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은 제약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연관성이 있네. 예,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유. 아니, 근데 친족끼리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돈은 네. 민법상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 나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 가족, 직계 가족끼리는 괜찮죠? 예,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뭐 어머니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거 괜찮죠? 네네. 청탁금지법상에서 네. 친족 간에는 그런 공직자에게도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그리고 좀 민감한 게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련성이 있어서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다라는 걸 오해받을 정도면 그렇죠. 네, 오해라도 조심하셔라. 받을 정도면 그걸 맞아요. 조심하셔야겠죠. 조심하셔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 자, 이렇게 김영란법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두 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은행에서 시행하던 자산관리 컨설팅, 요즘에는 증권사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PB 서비스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PB 서비스가 뭔가요? 우리 PB 하지 않습니까? 이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개인의 그 소위 말하는 자산 관리를 개인 어떤 하나의 전문가가 1대1로 상담해 준다는 게 바로 이 PB 혹은 뭐 PB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굉장히 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거액 자산 감안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투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 세금 문제가 요즘의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러겠죠. 당국도 이 세금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뭐 거액의 자산가들이 최근에 이 PB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또 하나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비과세잖아요. 하고 한 종목당 20억 이상 투자했을 때만 이제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은 한 종목당 15억을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요. 2021년이 되면 이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당 3억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주식 좀 하시는 분들에 얼마 있어서 안 되는 굉장히 양이라고 걸리게 생각할 수 되는 거 있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PB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D증권 같은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HNW.
하이넷 월스라고 해서 이제 고액 자산가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D증권사는 1:1 맞춤형 부동산 자산 관리를 이제 전면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B 서비스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부동산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을 샀다라고 하면 월세와 대출과 앞으로 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일일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게다가 모든 부동산은 세금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이 부동산에 뭐 사고 팔고뿐만이 아니라 각종 월세 수익에는 세금이 항상 세무 문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D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동산과 세무 서비스를 함께 엮어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PB 관련 고객들에게는 이제 뭐 매달 혹은 매주 관련 전문 세미나도 함께 무료로 열고 있어서 고객들의 큰 호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어떤 PB 서비스가 있나요? 네, S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라고 해서 앞서 D증권사가 1:1 맞춤형으로 굉장히 개별적으로 특화했다면 이 S증권사는 팀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전문가, 세무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실물 전문가 이분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고객들에게 일괄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SS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억 이상 거액 예산 이제 자타가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징적인 컨설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뭐 해외 주식을 할 경우에는 네. 또 뭐 특별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각 증권사들의 PB 서비스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14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보니까 이혼 시에 지급받는 분할연금이 개편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대한 뭐 뉴스 이야기는 항상 큰 관심을 받는데 국민연금 중에 분할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뭐냐? 일단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었는데 이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혼할 경우에 한쪽의 배우자가 수령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 연금을 국민연금을 같이 나눠가겠다라는 것이 분할연금인데 네.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동안에는 이 분할연금, 즉 이혼한 후에 얼마나 자격이 있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네. 이게 혼인 5년 이상 유지였거든요. 네. 이것을 1년 이상 유지로 5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켰던 거예요. 대폭 줄였네요. 대폭 이렇게 줄였죠. 되면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한 후에 이 반응들이 어마어마했고요. 예. 뭐 공단에도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게 예. 뭐 이런 거죠. 아니 부부 생활을 그럼 1년만 하다가 헤어졌는데 한 2년 하다가 헤어졌는데 예. 그러면 한쪽에 있는 국민연금의 반을 줘야 다 되느냐? 받을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라는 쪽이 많이 있군요. 아,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이 젠더 이슈, 뭐 성 이슈들이 커지게 되면서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좀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적극 해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한 이전에는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굉장히 많이 반발이 있었잖아요. 5년을 유지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1년으로 줄이면은 아니 그럼 한 2년 하다가 딱 이혼하고 나면 상대방의 이제 물론 수령할 개시 시점이겠죠. 61세에서 65세 반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를 잘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네. 현행 5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이제 5년 이상 유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개시 시점이 되면 절반을 네. 이제 이혼 한쪽의 당사자가 받을 수가 있는데 1년으로 분명히 줄이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1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그 나눠 갖는 분할연금의 그 액수는 혼인 기간에 적립한 부분에 한한다. 아. 약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1년 살았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20년간 살았다. 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65세 이상의 이제 연금을 분리하게 됐을 때는 네. 그 20년간 함께 살았을 때 불입한 부분에 국민연금에 대한 수령액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혼인의 기간을 그 제약 조건을 5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라고 해도 앞으로 그 이제 65세 이상의 모든 거를 한 2년만 살고 다 청구할 그러니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예, 혼인을 함께 영위했던 그 네. 기간에 불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할연금, 즉 당사자가 나눌 수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 오해가 뭐 남편 것만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합쳐서. 그렇죠. 하고 예. 남편이 만약에 무직자고 부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라고 그럼요. 하면은
이혼한 또 상대방의 남편이 네. 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남편의 입장에서 욱한다고 하는데 네. 연금이란 건 남편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죠. 네.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BMW 화재, 이 차량의 화재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BMW 측이 이 화재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늑장 리콜을 했고 화재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에서는 1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됐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난 11월까지 올해 불에 탄 BMW 차량은 모두 52대.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의 설계 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인 결함이 원인이고 BMW는 당초 이 문제를 올해 7월에야 알았다고 밝혔지만 화재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지난 6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7월 17일입니다. 조사 결과 3년 전부터 알면서도 은폐하고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BMW는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뒤늦게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BMW 측은 늑장 리콜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3년 전 이미 결함을 알았다는 발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함께한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